네, 안녕하십니까. 병정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은 좀 분주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미뤄뒀던 거, 질문하신 거에 대한 어떤 답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또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오후에 또 도서관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고 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죠. 이번 한 주를 보면 그 골드만 그죠. 골드만삭스의 그 하이닉스 보고서 이게 좀 흐름을 다 바꿔 놓았죠. 근데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뭔가 기조가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다. 흐름이 바뀐 것 같다. 시장의 흐름이. 막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근데 뭐라 해야 되나, 꼭 있죠. 큰 의미. 물론 골드만삭스라는 여기에서 낸 보고서는 무시는 못하죠. 네임 밸류가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냥 그죠? 흔한 보고서일 뿐이고 그 보고서를 그냥 악용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그죠? 내가 어떤 조직을 쫙 거느리고 있어. 그러면 그 조직에 최말단 부하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하들 한 명, 뭐, 있으나 없으나 희생해도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애들한테 너 이리 와. 가서 저쪽 지역구 보스한테 가서 네가 가서 혼내주고 와. 어떻게 해요? 저쪽에 지역에 침투해라.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보스한테 이야기를 전해라. 넌 바보야! 하고 와라. 시키는 거죠. 딱 그 정도? 그런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주식이 비싸다는 거죠. 항상 모든 주식은 뭐예요? 비싸면 악재야. 많이 오른다는 거,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예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큰 호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반대죠. 특히 개인들은 반대죠. 정권방송 떠드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52주 신고가 돌파, 허벌판. 이제는 끝없이 간다. 목표가도 없어. 매물도 없어. 뭐, 개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소리 하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냥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중에 한 명이 그냥 떠든 거야. 근데 문제는 거죠. 떠들었는데 파급력이 있어. 하이닉스가 장중에 10%씩 빠져.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몰려든 거예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 아, 이거 조직적으로 뭔가 이벤트, 장난을 쳤구나. 그거는요, 하락 배팅도 가능해요. 주식은 뭐죠? 개인들은 무조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지만 선물, 옵션, 공매도, ETF, 오만 것들이 지금 파생 상품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너무 올란 것 같아. 많이 올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락 배팅 치는 거야. 하락 배팅 치는데 뭔가 그럴싸하면 먹히는 거죠. 첫째는 많이 비싸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 패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 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가망 없다. 끝없이 팔아졌겠죠. 그 선봉장에는 항상 연기금이 있어. 주식 팔아먹는데 선봉장은 항상 연기금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어쨌거나, HBM의 공급 과잉, 이거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왜? 이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 생산에 가세를 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된다. 그래서 떨어질 거야. 최소 10% 이상
가격이 다운돼.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빠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요 어떤 맥이에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어떤 보고서. 근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알까? 정권방송 한 번씩, 그죠?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업종 전망 막 이런 거 막 해요. 하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스마트한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똑똑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번씩 이제 그런 전망, 산업 보고서 전망 이런 거는 들어두면 도움이 되니까 듣고 있어. 근데 구라도 많아. 왜? 저는 한 30 몇 년 하면서 과거에 어떤, 그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지 다 기억해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갖다 붙여. 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니까. 대충 갖다 붙이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 이랬는데, 옛날 이랬는데. 어쩔 때 보면 이거 뭐, 저거 뭔 말도 안 되는 저 멍멍이 소리를 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별반 차이가 없어. 이 나라나 저 나라나 하는 형태는 비슷해.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보고서를 내서 그 보고서를 보면 그냥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내 생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컬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다가 이제 통과를 했어. 그럼 이제 HBM 만들 거 아니야. 만들면 하이닉스가 선두주자인데 이미 시장을 다 장악했는데 그러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삼성은 당연히 싸게 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비춰가지고 마이크론도 같이 싸게 팔 거 아니야. 둘이 싸게 팔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계속 고집 피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 떨어뜨리겠지. 그러면 다 같이 가격이 다운되는 거야. 그럼 실적이 나빠지잖아. 그런 논리. 그죠? 그런 논리. 이게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의 전부야. 이거를 감해보면요. 앞전에, 그죠? 비슷한 것이 있죠. JP 모건에서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보고서를 냈죠. 그 주식시장이 한번 발칵 경기를 이렇게 날리는 적이 있어요. 근데 겨울 왔나요? 겨울은 뭐냐? 지금, 그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온데 막, 그죠? 이상기후, 폭우, 장난 아니죠. 겨울은 무슨 겨울이에요? 그 이후에, 어째요? 빠졌나요? 반도체 겨울이 왔나요? 더, 인공지능 때문에 HBM 더 하락이었죠. 모르는 거예요. JP 모건이 반도체 겨울 어쩌고 떠들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포지션을 싹 바꿨어. 미안하다 말도 없어. 잘못 판단했다 말도 없어. 반도체의 겨울, 그거는 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또 틀려. 말을 싹 바꿔버리죠. 그런 거예요. JP 모건에서 6월 25일, 그때도 그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를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럼 그때도 보면 하이닉스가 앞으로 HBM을 독주할 것이다. 60조 버는 시대를 볼 것이다. 그 당시 주가가 한 26만 원 그쯤 됐거든요. 근데 와, 이 하이닉스가 26만 원 사상 최고가에서 여기에서 더 간다고 JP 모건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뭐야 얘들. 앞전까지는 뭐 반도체 겨울 어쩌고 죽으라 까더만. 좀 더 들고 가볼까? 그래서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또 떠드는 거죠. 걔네들은 공매도를 쳤던, 그죠? 선물 옵션, 뭐, 이런 데서 하락 배팅을 했던, 자기네들 포지션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팍 까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그런 거예요. 주식판이. 딱 그 정도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그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냥 미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식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죠? 끝없이 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를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하는 게 최고 좋다 그랬죠. 사람은요, 이 주식을 하는 이 주식쟁이의 마음이란 거는 그 정도로 약해 빠졌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죠? 미국이 후 불면 흔들리는 갈대야. 개인들은 이 갈대에 앉는 잠자리와도 같아요.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결심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진짜 삼전수전, 공주정 다 겪은 수십 년의 어떤 그죠? 약간 어떤 그 정도 경험치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멘탈이 강하면 견딜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존버 해도 한 번만 살짝 내리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죠? 그게 딱 그런 마음이에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가속도가 붙어요. 중력 가속도. 오를 때는 엄청나게 천천히 느리게 올라도 떨어질 때는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에 가장 화려해 보일 때가 매도 시점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그러죠. 내 눈에 이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춤의 욕구를 느끼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내 눈에 최악으로 보이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그러니까 차트를 역으로 보는 거예요. 뭐 너무 그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보고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는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냥 일기장 뭐 그 정도로 생각해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며칠 있으면 또 다른 또 뭐 의견 제시하는 그게 전부일 건데요. 골드만삭스 보고서 이런 것보다는 그죠? 차라리 우리가 관세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세 하니까 8월 1일 날 관세 이거 위험하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그럴까? 저만 예민한 건지. 그죠? 약간 이상하더라고. 근데 주변 주식쟁이하고 이래 대화를 해봐도 딱 관세, 그까지만 관세. 트럼프 관세 안 되니까 8월 1일 날 관세. 뭐 잘 되겠지. 그것만 봐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그죠? 그걸 뭘로 결정해요? 여항구. 이런 성함 들어봤어요? 여항구.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나라 사신인데. 그죠? 관세 협상이 잘 된지 못 된지 몰라면 관세 협상하러 간 대표를 봐야 되잖아. 근데 잘 되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잘못하면 주식시장이고 뭐 대폭 나갈 수도 있는데. 잘 될 거야. 근거 없는. 왜 잘 되는데? 타코잖아, 타코.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그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막 해요. 이분은 그래요. 어떤 미국하고 만나면 설득을 해요. 우리가 미국의 어떤 제조업의 어떤 진짜 멋진 환상적인 파트너야. 우리는 적이 아니야. 미국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배도 만들어주고, 반도체 공장도 지어주고,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고, 이런 나라 없어.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덩치는 작지만은 얼마나 쓰임새가 많냐 하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반도체도 만들어, 조선도 잘해, 배도 잘 만들어. 조선이 배구나. 자동차도 잘 만들어. 요즘은 K푸드 이런 것도 잘해. K팝 이런 것도 잘해.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야. 못하는 게 없어. 다른 나라는 뭐 특정한 거 한 개만 잘하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걸 잘해. 너가 답답한 거 우리가 다 갖고 있어. 다 도와줄게. 우리는 전략적인 파트너지 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죠? 한미 FTA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으로 가는 거야. 야, 쪼잔하게 그 상호 관세 25%, 뭐 품목 관세, 철강이 50%다, 자동차 25%다. 이거 잘못된 거야. 접근 방식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상호 협력 파트너야. 미국은 고귀한 민족인데 너희가 어떻게 장갑 끼고 일을 하고 막 그래. 너희들은 달러만 열심히 찍어내.
너가 필요한 거 우리가 다 만들어서 제일 빨리 1순위로 갖다 줄게. 오케이? 콜.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분이 지금 하는 방식 잘하는 것 같아요. 서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지지지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아우르는 것 같아요. 능글능글능글. 저는 이 전략이 딱 맞다 생각해요. 트럼프가 뭐라면 반응을 보이면 안 돼. 그냥 모나리자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그러면 트럼프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혼자서 그냥 재미없어. 그러면 또 다른 장난감 찾아가는 게 트럼프거든요. 잘하고 있다. 괜찮은 것 같아. 그죠? 막연히 관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주식 올인. 근데 여항구 몰라? 모르겠는데.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주식쟁이들이 단타에 익숙하죠. 사고 팔고에 익숙해요. 세상 일은 관심이 없어. 오로지 차트 선 꺼놓고 그 단타만 치고 있어. 그죠? 이거는요, 도박이요, 도박. 저는 그래요. 주식을 하면 주식은 도박이 아니야. 주식은 종합, 그죠? 세상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식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주식은 인문학이야.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 판독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게 주식이야. 그러면 맞고 안 맞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데 뭘 해요? 소. 그죠?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소. 근데 옛날에 강호병 파동 나고 어쩌고 했을 때 30개월 이하 딱 못을 박아놨죠. 미국이 이야기합니다. 30개월 이상 된 것도 누구 사가라, 수입해라, 허용해라. 교섭 하자. 내놨는 거예요. 물론 LNG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산 소 사가라.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농산물, 우리나라 쌀 사가라. 일본한테도 그랬죠. 일본한테도. 일본이 쌀이 없어. 쌀값이 뭐 이상 폭등을 하고 쌀이 동나고 난리야.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 쌀을 팔아라. 우리나라 쌀 재고 일본에 엄청나게 팔아먹었죠. 그걸 옆에서 딱 지켜볼 때가 트럼프가 뭐 했어요? 우리 거 사라. 한국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라. 그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그러듯이 미국이 지금 또 우리한테 그런 조건을 제시해요. 사라고. 우리 거 사가라. 쌀을 개방을 하라. 식량은 요즘 자원전쟁 막 부르짖잖아요. 이 자원전쟁에서 가장 1순위가 뭔지 알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쌀. 식량 주권을 잊어버리면 그 국가는 그냥 기속되는 거예요. 멕시코 같이. 뭐 에너지 주권, 그죠? 중요해요. 철강 중요해요. 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수물자가 모든 산업의 근간이 철강이니까.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없는 거는 만들면 돼. 근데 당장 없으면 죽는 거는 식량이죠, 식량. 그래서 식량 주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식량 주권만은 지켜야 된다. 근데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죠?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가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소는 누가 키워? 농사는 누가 지어? 그러다 보면, 그죠?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로봇화. 근데 왜 또 로봇가 나왔죠? 또 3,000% 빠졌네요. 네. 다시 돌아갈게요. 농산물, 그죠? 소 사가라. 또 농산물 사가라. 쌀을 개방하라. 막 난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 협상이라는 걸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주식시장은 또 반응을 일으키겠죠.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만일 쌀을 개방을 하라, 사가라 하면 미국산 쌀을 들여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쌀 유통하는 업체. 그런 애들이 또 들썩들썩 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신송홀딩스, 뭐 이런 애들이, 그죠? 한번 들썩할 가능성도 있고. 이거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그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아, 예를 들면 얘가 조만간에 미국에서 요구를 하면 이슈가 되겠다. 그럼 주식은 이런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은 최근에 흐름 어때? 바닥인가? 이미 올랐나? 이미 올랐으면 카트. 바닥이면 일단은 간종으로 등록.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가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 막연히 관세 협상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봐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몰라. 처음 들어보는데,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이거는 잘못된 공부.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접근을 했을 때는 방법이, 그죠? 달라져야 된다. 또 이번 주 이슈, 그죠? 이 질문한 것 중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10년의 어떤 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얘가 이제 한 10년 동안, 그죠? 이제 족쇄를 풀은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이 뭐 오를 거냐, 그죠? 이건 모르죠. 어쨌거나, 그죠? 그동안에는 그냥 자숙했죠. 언제든지 다시 끌려가서 구속될 수 있는 이 조마조마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근데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됐어. 그러면 광폭 행보, 뭔가를 막 하기는 하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죠? 이재용, 이제 이 자유의 몸이 됐는데, 뭐, 삼성그룹, 뭘 봐야 될까? 아니면 이재용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몰라요. 그건 이재용 마음이지.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좀 성의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재용 입장이면 뭘 할까? 그죠? 이미 반도체가 늦은 거는 다 알아. 세상이 다 알아.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 어떤 행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반도체를 또, 이거는 좀 거시기 하고, 또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죠? 이 몸값도 엄청나게 높지만, 무엇보다 그 나라, 각 국가에서 전략 산업으로 묶여 있어요. 이 회사가 좋다. 팔아라. 내 살게. 해본들, 그 국가에서 아니냐, 안 돼. 스톱.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을 M&A 한다는 거, 이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좀 그렇고. 그러면요, 제일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로봇인데, 로봇 중에서도, 그죠,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로봇 중에서도 의료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그죠? 다른 종목 설명할 때 같이 로봇 관련된 업종이니까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해놨고, 또, 어쨌거나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죠. 그런데 최근에 뭐예요? 이사, 그죠? 상법 개정되면서 이사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이 도입됐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그전에는, 그죠? 이재용 회장만 고생했어. 근데 이제는 그 법안에 관련된 이사들이 똑같이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게 골자죠. 몰라.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 합병할 때 개입한 이사들은 처음 몰라. 관심 없어. 이재용 혼자만 고생했어. 근데 이제는 거기 관여된 이사들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할 거예요.
기업 분할을 하든 뭘 하든, 그죠? 못 하겠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래서 상법 개정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죠? 저번 주 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틈을 타서 2차 전지가 확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돈 못 버는 거는 싫어요. 그 평가하고 뭐고 그냥 무시. 반등을 하든지 말든지 바닥에서 오르든지 말든지 그거는 저는 판단 불가. 굳이 뭐 차트 보고 바닥 찍어 거기에서 뭐, 그죠? 뭐 기술적 반등 노리고 뭐 노리고 그렇게 모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말고도 살 게 셌으니까. 돈 잘 벌고 배당 주는데 바닥에 있는 회사도 많은데 뭐하러 돈도 못 버는 회사를,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캐즘, 그죠? 캐즘 아니다. 어떤 구조적인 거예요. 우리가요, 산업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그대로 사양되는 그런 기술이 되게 많아요.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죠?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요, 획기적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전화를 시내나 어디를 가면 항상 공중전화, 이제 줄을 이따만큼 서 있어요. 그리고 암만 돈 많은 사람도 전화를 하려면 동전이 필요하죠. 그거 어때요? 줄 딱 서가 있으면, 저 죄송한데 그 10원짜리 있으면 좀, 나도 10원짜리 몇 개 없는데 10원짜리 있으면 좀 바꿔주시대요. 근데 10원짜리 80원 있는데 그럼 80원이랑 100원이랑 바꾸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전을 들고 다녀야 되죠.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세상이 변하니까 카드가 나서 전화 카드. 와, 신세계. 그 무거운 동전을 맨날 동전 지갑에 안 넣고 카드 하나만 딱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멋져. 그죠? 딱 뽀대나게. 그러니까 공중전화 카드. 가면 한쪽에는 동전 넣는 전화기가 있고 한쪽에는 카드 넣는 전화기가 나란히 있었어요. 결혼식이나 뭐가 이벤트가 벌어지면 축의금 같은 걸 내면 답례 선물로 공중전화 카드가 오고 공중전화 카드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카드가 일상생활 필수품이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또 뭐 시티폰, PCS, 그죠? 이동통신 이런 게 막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드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 그 당시 핸드폰은 이따만한 흉기죠, 흉기. 완전 무기 같은 이따만한 핸드폰.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청나게 큰.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가 있으니까 또 막 하다가 삐삐라는 게 생기고. 그 당시에 생각나는 게 스탠다드 텔레콤이라고 삼성에서도 삐삐를 만들고, 뭐 현대에서도 만들고, 대우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중소기업, 스탠다드 텔레콤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삐삐를 너무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 초급등을 했어요, 이 주식이. 와, 완전히 IT 업계의 완전히 슈퍼스타지. IP 업계에, 그죠? 어찌 보면, 완전 엔비디아 같은 돌풍을 일으켰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째요? 삐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와버렸어. 왜? 이동통신 단말기가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보급형으로 막 싸게 팔리니까. 그러니까, 삐삐가 순식간에 그냥 사양산업 끝. 그런 식으로 보면, 그죠. 닌텐도 게임기도 그렇고, 또 뭐 MP3 이런 것도 그렇고, 수많은 기술이 그렇게 헛들러 갔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2차 전지 배터리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냥 시대적인 산물. 새로운 개념의 2차 전지의 밑거름은 됐죠. 기술 개발에. 그렇지만 얘가 삼원계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얘가 대세로 해가 계속 흘러간다. 그렇지는 않다. 왜? 첫째는 위험해요. 캐즘이 아니고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재수 없으면 내가 불타 죽는데 열폭주 현상. 꽝 쳐받고 정신 차려가 3초 안에 탈출해야 되는데 땅 쳐받고 하는 순간 다 타 죽어. 그런 차를 왜 타요? 이 공포가 전기차를 안 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캐점이 아니고 경기가 좋아진다 한들 이거는 안 타. 성공 못 해. 그러면 대안은 뭐냐?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로 갈 것이다. 전고체 배터리로 가서 여기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가요, 중국을 너무 깔보죠.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월등해요. 모든 세상이 내연기관을, 그죠? 올인할 때 중국이 고민을 해요.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내연기관 차를 쫓아가면 다른 나라들은 100년을 앞서는데 이거는 안 돼. 차라리 여기서 우리는 전기차로 쫓아가자. 앞지르자. 이게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전기차에 올인한 거예요. BYD, 그죠?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면 삼성 SDI 이런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체의 선구주자니까, 결국 미래는 삼성 SDI가 전고체로 뛰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BYD 얘가 하는 거 보면 행보를 보면 더 무서워요. 첫째는요, 중국에 우리나라 전기차가 안 된다는 이유가 중국에는 전기차를 무한정 생산해서 다 팔아버려. 다 깔아버려. 이거는, 그죠? 미국이 끝없이 갈구는 중국을 갈구는 이런 부분이 커요. 근데 중국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생산해서 팔아버려. 테무, 알리 같이. 전기차도요, 별반 차이 없어. 전기차도요, 중국의 전기차는 보면 키로수가 0km. 0km 중고차가 넘쳐나. 그냥 생산해서 새 차를 파는데 새 차가 안 팔리면 그거 그냥 중고차로 해가 다 팔아버려. 0km짜리 중고차.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중국은 2차 전지 배터리 다 깔고 가죠.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어. 자, 원자재를. 무한정 만들어서 무한정 판매 가능한 거죠. 전고체 배터리도, 그죠? 이래 지금 급속도로 기술이 빨라가요. 물론 중국의 100% 말은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앞서 나간다. 이래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은 완전 고사당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전에도요, 태양광 패널이고, LCD,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개발하고 선구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 경쟁에서 우리는 몰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중국이 독식.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일 거다. 살아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가격이 싸면 모를까. 지금도 몸값이 이따만 그 거품이 끼어 있어요. 지금도 거품이, 한 10배 이상 이렇게 끼어 있는데, 10,000원에도 살까 말까 하는 게 10만 원대 놀고 있는데, 그게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거기 뭐하러 사냐고요. 항상요, 살 때는 어떻게? 배당 주는 회사. 이런 회사만 봐도 충분해요. 근데 굳이 그저 막 목숨 걸고 2차 전지를 왜 그래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비추. 아직도 멀었다.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래 준비를 해서, 그죠? 또 도서관 가고, 그러면 또, 같은, 다른 팀원 만나서 이래 또 공부를 하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 질문, 로봇 관련된 질문이 남았는데, 요거는,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편에서 또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